공학박사이자 소방기술사 김일학입니다. 오늘은 고급 설정을 위해서 위키에 정리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위키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성, 수정할 수 있는 웹 기반 지식 공유 시스템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위키백과입니다. 사용자 공동 편집형 문서 시스템이에요. 누구나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문서를 읽고 수정하고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위키라는 이름은 하와이어로 빠르다, 퀵을 뜻하는 위키에서 유래했어요. 그럼 제가 소개하는 위키 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먼저 ARM 계열의 SBC에 OMV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ARM 계열의 CPU로 만든 컴퓨터는 인텔 계열의 CPU에 비하여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램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CPU 탈착이라든가 램 추가라든가 그래픽카드 추가 등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성능이 월등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저장 장치를 NVMe로 쓰는 경우도 흔해서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손바닥만하게 생긴 것도 있고 카드 하나 정도의 사이즈도 있어요. 여기에 전원 아답터를 꽂고 랜선을 꽂으면 나스가 되는 거죠. 단점은 윈도우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리눅스 기반의 OMV를 설치하여 나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SBC는 싱글보드 컴퓨터의 약자입니다. 자, 링크를 따라가기 전에 주의할 것은 링크의 문서가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자동 번역되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글 크롬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앞서서 강의한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앞선 강의는 제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어로 보이는데요. 제가 지금 구글 크롬으로 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다시 구글 크롬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구글 크롬이네요. 예, 한국어로 번역을 돌려보겠습니다. 예,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예, 쭉 넘겨보겠습니다. 암비안 북웜에 OMV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암비안이라는 것은 리눅스를 갖다가 뜻합니다. ARM이 암을 기반으로 하는 CPU죠. 암 기반 CPU에다가 데비안, 예. 비안은 데비안의 약자입니다. 데비안하고 암하고 데비안으로 섞인 거죠. 예, 그래서 암비안이라고 부르는데요. 북엄은 데비안 12를 뜻합니다. 거기 OMV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쭉 넘겨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원하지 않은 데스크톱에 있는 북엄은 이미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북엄 데스크탑에 있는 게 PC를 뜻합니다. 예. 그 다음에 트리클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북엄이 아닌 변형은 지원되지 않다고 뜨네요. 그래서 북엄 데비안 12가 OMV에는 지원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뜻해 있고요. 그 다음에 뿌띠를 통한 접속 이런 게 좀 나와있네요. 필수 조건 유선 인터넷 연결과 인터넷 접속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쭉 되어 있고요. SD 포매트를 이용해서 하고 SD 카드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지 파일 작업 되어 있고요. 예, 쭉 보면은 어떻게 한다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 보시고요. 네,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포맷 테스트, 예, 포맷 하는 거 나와 있네요. 제가 설명 비슷하고요. SD 카드에 암비언 플래싱 한다는 거. 예, SD 카드에다가 암비언을 부팅 가능하니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예.
쓰기 같은 거 있고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부팅이 된 다음에 부츠가 부팅된 후를 말합니다. 부팅된 다음에 확인하고 있을게 전원을 공급하고 3에서 5분 정도 기다리고 그러면은 콘솔 로그인 사용할 IP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뜨네요. 예. IP를 확인해서 저 로그인을 진행하라는 얘기죠. 여기는 오드로이드 HC4 제가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예. DHCP 할당 IP가 안 보일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루트 사용자 비밀번호 1, 2, 3, 4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예, 이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암비언 로그인 할 때 뿌띠를 열어서 OMV IP 주소를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루트, 여기 뿌리는 루트입니다. 루트 넣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1, 2, 3, 4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접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시스템 셀 만들기 소보다는 배시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배시라고 있네요. 배시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암비안이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예, apt get update 하고 apt get upgrade 하고 y 누르고 하면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복사해서 집어넣으면은 OMV 설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OMV가 설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부팅하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얘기죠. 같은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GUI 로그인 하는 게 OMV 로그인해서 어드민하고 비밀번호가 기본 비밀하고 오픈 메디어 볼트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마무리하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돼 있고 인터페이스 쭉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설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차분하게 한번 보십시오. 예, 다음은요. 인텔이나 AMD 계열의 CPU가 탑재된 윈도우가 설치가 가능한 PC에 OMV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전에는 인텔이 주를 이루던 PC 시장에 AMD도 가성비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죠. ARM 계열의 CPU로 만든 컴퓨터는 인텔 계열의 CPU에 비하여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인텔과 AMD PC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AMD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예. PC에 OMV를 설치하는 장점은 확장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NAS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윈도우를 설치해서 PC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집에는 인텔 CPU가 설치된 NAS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장에는 ARM 계열의 싱글보드 컴퓨터인 오드로이드 HC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링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OMV를 설치하는데 AMD 64비트라는 얘기입니다. PC 64비트 설치하는 겁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이 비슷하니까요. PC에다 설치하는 방법은 오히려 쉽습니다. 쉽게.
설치 미디어 ISO 파일을 갖다가 굵게 해가지고 그걸로 부팅을 해서 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죠. 그런 얘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ISO를 USB에다 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설치를 하면은 해서 인스톨을 누르면은 해서 쭉 설치된다는 얘기입니다. 루트 비밀번호 생성하고요. 뭐 그런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파티션이 중요하죠. 파티션, 디스크 파티션 할 때 파티션을 갖다가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요. 기존 게 있으면은 기존 윈도우나 이런 게 있거나 뭐 다시 포맷을 전부 싹 지우지 않고 한다면 조금 수동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또 나스 용도로만 쓴다면요 그냥 초기화 시켜서 전부 싹 지우고 새로 자동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치할 때는 SSH 서버만 선택하면 됩니다. 최소로 설정하는 거죠. 예. 데스크다운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최소로만 해서 SSH만 들어가게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룹부트로도 설치,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팅이 되죠. 어디다 설치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 예. 그다음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부팅은 이 주소 IP 어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이 주소를 기억했다가 그 주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뿌띠로 들어가서 뿌띠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 루트로 쳐서 루트 권한을 얻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수 마이너스만 해도 하고 비밀번호 쳐도 됩니다. 루트까지 안 쳐도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이 명령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컨트롤 C에서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해서 마우스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엔터키 누르면 복사가 돼서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뿌띠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OMV 설치 이 명령어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컨트롤 C에서 넣는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부팅되어 있게 루트로 해서 리부트 해서 리부트해서 재부팅 한다는 얘기입니다. 뿌띠를 닫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32비트도 있네요. 보통 32비트 요즘 PC가 없죠. 다 64비트죠. 웬만하면 64비트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OMV 유지 관리하는 법입니다. 저도 OMV를 사용한 지 벌써 5년 차가 되고 있어요. 한번 설치하면 거의 다시 설치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일이고요. 업데이트를 안 해주거나 방치해 두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OMV도 사랑스러운 자식같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에 대한 방법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요. 제가 강의로 열심히 해도 잘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문서를 한번 읽어보고 따라해 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럼 링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버 유지 관리 소개라고 했네요. 오픈 메디어 볼트 7, OMV 7이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OMV 7입니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유틸리티,
WinSCP라고 있는 WinSCP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복사할 때 복사가 잘 됩니다. 다른 것보다 복사가 WinSCP로 해서 접속해서 복사 파일 집어넣기를 하면은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권한 설정 맞으면 잘 됩니다. 호스트 이름 IP 주소에서 넣고 윈 SCP에 대한 얘기네. 그걸 갖다가 해서 들어가는 법입니다. 들어가서 하는 거야. 루트로 해서 루트 비밀번호 입력하고 여기다 주소 입력하는 거죠. 주소 IP 주소 넣고 그다음에 22 포트 넣고 해서 루트 비밀번호 넣고 해서 접속을 하면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S 누르면은 S 누르면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접속이 돼서 서버에 접근이 됩니다. 루트 권한으로 접근이 되는 아까 루트로 접속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뿌띠에 대한 뿌띠 BUTTI에 뿌띠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뿌띠하고 SCP 뿌띠로 이렇게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MC는 저도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MC는 저도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미드나잇 커맨더는 USB 이미지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네요. 뭐 백업하고 이런 얘기 같습니다. 버추얼박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있네요. 백업 및 백업 전략 어떻게 해서 백업할 것인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RS 레이싱크를 이용한 전체 미러링 백업 이런 얘기도 있네요. 저도 잘 안 해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 안 해본 것들이 있어서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마운트 지점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저도 오늘 예전에는 자세히 안 봐서 지금 보니까 좀 생소하면서도 좀 알겠네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서버 그다음에 그거죠. 삼바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네요. 백업 2차 호스트를 복제, 다른 데 호스트로 복제하는 것도 있네요. 그런 얘기, 운영체제 백업 대한 얘기도 있네요. 백업하는, 운영체제를 전체 백업하는 얘기에 대한 얘기네요. 혹시 해킹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체 수단으로서 복제, 그런 얘기에 관한 겁니다. 플러스 미디어 복제, 천천히 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커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요. 도커. 도커란 무엇이냐? 도커에 대한 거에 수준 나와 있네. 도커 설치해서 도커가 지금은 컴포스 플러그인으로 합니다. 잘못됐을 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네요. USB에다가 레이드 하는 구조도 있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USB 전원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라즈베리 파이는 저도 안 써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OMV에서 다양한 추가 기능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OMV를 가지고 그냥 파일 저장하고 불러드리기만 한다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OMV에는 도커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어요. 도커를 이용해서 독립적으로 별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죠. 일례로 사진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구글 포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구글
포토는 용량이 무제한이 아니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15GB까지만 무료죠. 마이박스도 30GB까지만 무료고요. 드롭박스도 대용량은 유료입니다. 오피스 365 사용자는 원드라이브 용량을 1TB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가요. 결제를 중단하면 내가 저장한 자료도 날아가게 됩니다. 나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예, 그럼 링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죠. 예, 도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도커가 어떤 거냐? 예, 도커를 통해서 도커란 무엇인가요? 도커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와 종속성을 표준 소프트웨어. 도커는 예, 독립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가볍고 예, 독립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나왔네요. 예, 그거가 도대체 뭐 도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OMVC는 컴포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PGID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컴포스 폴더 매핑하는 방법이 뭐 있나 좀 어렵죠. 예, 이건 제가 다음에 또 실제 사용한 예를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도커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 얘기입니다. 초보자 수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급, 고급도 있습니다. 앱 유저라는 게 있습니다. 앱 유저, 앱 유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도커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예, 도커 레퍼스 선택하고 그런 얘기죠. 플러그인에서 검색을 해서 컴포스를 갖다 선택해서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나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드나 NVMe를 들어가면 어떤 걸 갖다가 저장 장치로 데이터 보관 장소로 쓰고 어떤 건 도커 실행을 위해 써야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빠른 저장 장치죠. NVMe 이런 데다 도커 실행 파일을 설치하는 겁니다. 도커에 대한 도커 관련된 실행 파일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화나 사진이 아닙니다. 도커 구동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예, 그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NVMe에다 설치하고요. 뭐 사진이라는 것은 NVMe보다 하드디스크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하드디스크에 하는 게 좋고요.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쭉 보면요. 조금 어렵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커를 통해서 뭘 하느냐. APP 유저 생성, APP 유저를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도커 그룹에 딱 하지 말라고 이제 보안 취약점이 있다고요.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앱 유저는 어,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도커 실행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조금 어렵죠. 예, 이건 좀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요. 제가 이건 젤리핀 설치하고 있는 건 제가 실제 설치한 사례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리핀도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실제 설치해 있으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읽기에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네, 이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어려웠어. 네. NG INS 프록스 발레 쉽게 NPM이라는 건데 NPM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NPM은 뭐냐면요 인증서를 발급해서 예,
HTTPS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npm을 만드는데요. nginx, INX 프록시 관리라고 합니다. 예. npm을 만드는 이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pm 서버에서 80 포트하고 443 포트를 열어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걸 갖다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80을 8888나 443을 8443을 변경하라는 얘기죠. 저는 80을 8080으로 변경했었고요. 443은 4443으로 변경도 했었으면 8443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뒤에는 이제 오연뷰에 접속하고 있어요. HTTP는 이렇게 포트 바뀐 거 8888로 했으면 땡땡 치고 8888로 접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80일 때는 뒤에 걸 안 적어도 접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꾼 뒤에는 꼭 바뀐 포트번호를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ONV HTTPS 마찬가지입니다. 443을 8443으로 바뀌었으면은 기존에 주소 친 거에다 뒤에 때 8443으로 해야지 HTTPS로 접속이 됩니다.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npm을 등록을 하면은 81 포트를 사용하는데요. 81 포트 들어갔을 때 초기 사용자 비밀 접속 이름과 비밀번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기 사용자 할 때는 어드민 골뱅이 example.com 그 다음에 체인지 비밀번호 체인지비입니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자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들어간 다음에요. 지금 넥스트 클라우드 AIO 올인원 이거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어렵더라고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쓴 책에는 올인원 제품이 아니고 다른 제품으로 제가 설치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사용은 않지만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어렵죠. 그런 얘기입니다. 글로벌 환경 변수 EMB, environment라는데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니까요. 개별 프로그램 설치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pm 여기서 중요한 건 npm 설정을 위한 거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도커를 설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 뒤에 제가 실제 다음 강의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환경을 설치하고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죠. 젤리핀을 사용해서 설치해서 영화 스트리밍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거나 올리지 않고 나스에 설치해서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그렇고요. 이건 젤리핀이고요. 이건 이미지가 아니고 포토 프리즘이라는 사진 공유하고 사진 올리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영수증이나 문서도 스캔해서 보관해도 됩니다. 공개된 도커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 젤리핀, 포토프리즘, 그다음에 페이퍼리스, 그다음에 이미치를 주로 사용합니다. 제 책에는 넥스트 클라우드와 피위고도 있습니다. 책을 쓸 때는 이미치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챗 GPT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설치해 봤고 챗 GPT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각자 계정을 만들어서 자신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자동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용량이 부족하면 이미지에 올려져 있으니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은 지워도 됩니다. 저는 몇만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위키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시간과 함께 도커 환경을 이용해서
다양한 추가 기능을 가능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OMV를 활용하면 구글 포토를 사용하지 않고도 무제한 사진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동영상도 보관하여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관리도 됩니다. 나만의 웹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영상을 마치고는 도서를 주문하고 링크를 따라가고 여러 방법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서 이해하기 어려면 나스 장비를 구매하셔서 따라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챗 GPT의 도움이 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